안녕하세요. 더 나은 삶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해 일을 해야 하고, 저녁에는 밀린 업무를 처리하느라 야근을 하거나 인맥 관리를 위해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또 미래를 위한 공부도 해야 합니다. 어학 공부와 코딩 공부는 물론이고 요즘은 재테크 공부도 해야 합니다. 건강도 놓칠 수 없습니다. 피곤하지만 시간을 쪼개 헬스장에 가서 근육 운동을 해야 하죠. 우리는 이렇게 끊임없이 계획을 세우고 자신을 몰아붙이지만 계획된 일과를 끝내지 못하게 되고 결국 게을러서 해내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휩싸이고 맙니다. 하지만 게으르다는 것이 해악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한다고 배운 게으름은 존재하지 않는 것에 가깝습니다. 하버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게으름은 사실 강력한 자기보존 본능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의 몸과 뇌는 한계에 다다르면 더 이상 무언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게으름은 일종의 경고인 셈이죠. 책 게으르다는 착각에서는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게으름을 끔찍한 죄악으로 여기고 있음에 따라 심각한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일을 더 하지 않으면 삶이 망가질 수도 있다는 극단적인 두려움에 갇혀 있으며 지금 현재 지치거나 아프더라도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일하려고 합니다. 또 자신의 일이 성공을 거두더라도 이를 통해 얻게 된 안락함과 안정감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음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성공을 거두고도 쉬지 않게 되죠. 게을러질까 두려워하고 동기부여를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책에서는 이러한 믿음을 거짓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념 체계를 게으름이라는 거짓이라 말하는데요. 게으름이라는 거짓은 제국주의와 노예제의 유산, 그리고 미국의 전 세계적인 영향력으로 지구상의 거의 모든 국가와 문화로 확산됩니다. 게으름이라는 거짓은 미국의 청교도인들이 이주해 오면서 시작됩니다. 청교도인들은 누군가 근면성실한 일꾼이라면 그것은 신이 그를 구원하기 위해 선택한 것이라 오랫동안 믿어왔습니다. 반대로 누군가 주어진 일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스스로 동기부여를 할 수 없다면 그것은 이미 저주받았다는 신호였죠. 일을 열심히 하고 성공을 거둔다는 것은 천국행을, 게으른 사람들에게는 지옥행을 의미했습니다. 그렇게 청교도인들이 미국에 오면서 그들의 사상은 급속도로 퍼지게 되자 게으른 사람을 비판하고 처벌하는 신념체계는 많은 이유에서 큰 인기를 얻었고 정치적으로도 유용했습니다. 식민지 미국은 노예와 하인들의 노동에 의존했는데 노예들이 일을 열심히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종교적 가르침과 교화였는데요. 노동이 도덕성을 높인다는 오래된 청교도 사상은 기독교로 발전하면서 노예들에게 강요됩니다. 고통은 도덕적으로 정당하며 근면성실하면 결국 천국에서 보상받게 된다고 배우지요. 그렇게 게으름이라는 거짓이 탄생합니다. 이러한 신념체계는 빠르게 확장되었고 산업혁명으로 인해 노예가 사라졌지만 이 생각들은 공장 노동자에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강력한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자수성가할 수 있다는 믿음과 신화로 이어졌죠. 그리고 이 믿음과 신화는 우리 몸에 깊이 새겨져 있는 듯합니다. 이처럼 게으름이라는 거짓은 사회적 현상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하지 않고 있다는 죄책감의 원천이기도 하죠. 한 가지 일에 지나치게 몰두하던 사람이 극도의 신체적 정신적 피로로 무기력증, 자기 혐오, 우울증에 빠지는 현상을 번아웃 증후군이라 부릅니다. 2019년 5월 세계보건기구 WHO는 제11차 국제질병 표준분류 기준 개정 당시 번아웃 증후군을 공식적인 질병으로 분류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결론은 질병이 아닌 직업 직무상의 증상으로 정의 내렸지요. WHO는 번아웃의 3가지 증상을 제시했는데 에너지의 고갈과 피로감, 직장이나 업무 관련 거부감, 부정적인 생각의 증가, 냉소주의, 업무 효율의 감소였죠. 비록 번아웃이 공식적인 질병으로 등재되지는 않았지만 현대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인데요.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번아웃 증후군을 호소하면 나약하고 게으른 사람으로 바라보고는 합니다. 자기 가치와 생산성을 연결하도록 배운 우리들은 쉬어야 하지만 절대 쉬지 못합니다. 쉬는 게 더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계속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강력한 내적 압박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으름이라는 거짓은 나약함이나 취약함의 신호를 드러내지 못하게 함으로써 행복의 징후를 억압하도록 가르칩니다. 이런 악순환을 벗어나는 몇 가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일생활의 경계 찾기입니다. 번아웃, 무기력증 전문 상담가 디미셀리 미트랑 박사는 집에 오면 업무 관련 스마트폰 사용을 줄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퇴근 후 집에 와서 거래처로부터 연락이 왔는지 확인하고 늦은 밤 자기 전에 업무 메일을 확인하는 등 일이 생활을 간섭하도록 놔두는 것은 우리를 스트레스와 과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간섭의 고리를 끊는 일이 겁이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과 생활을 분리할 수 있다면 자신을 성장시키고 의미 있는 일에 에너지를 쏟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상향 비교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셜미디어 사용의 폐해에 대한 거의 모든 심리학 연구에서는 사회적 상향 비교가 핵심이었습니다. 나보다 더 많이 성취하고 지위가 높은 사람을 보고 그들의 완벽함을 보고 부러워하면서 자신을 가그치곤 합니다. 자기보다 몸매가 좋거나 맛있는 음식을 해먹고 매일 놀러 다니는 등의 멋진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게으름을 자책하는데요. 사실 유명인들의 소셜미디어상의 모습들은 연출된 모습이자 비즈니스일 뿐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에는 무궁무진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세상 돌아가는 일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열심히 인터넷을 하면서 정보를 얻으려 합니다. 온갖 정보들이 자신의 지적 양분이 되어줄 것이라 생각하며 열심히 읽어댑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대부분 쓸데없는 일이고 자신의 인생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인터넷 댓글창 문화는 인간을 더욱 피곤하게 합니다. 인터넷에는 사람들이 의미 없는 설전을 끊임없이 벌이는 댓글과 대댓글로 도배되어 있으며 자신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과 싸우며 화를 내곤 합니다. 사회 문제에 대해 토론을 하고 싶다면 직접 사람을 만나서 하거나 세상 돌아가는 일은 헤드라인만 적당히 읽고 넘어가는 식으로 정보를 일부러라도 차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책 게으르다는 착각과 함께 게으름이라는 거짓에 대해 알아보고 그 해결 방법들 중 몇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현대인들은 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자신의 성취가 부족한 것만 같이 느낍니다. 실시간으로 양산되는 정보들을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고자 노력하고 또 늘 새롭게 바뀌어가는 세상에 대해 끊임없이 공부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들을 보며 일단 쉬면서 삶을 즐길 줄 알라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이런 조언은 자신을 나약하게 할 뿐 현실을 모른다면서 무조건 노력해야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답은 없겠죠. 다만 자신이 지쳐서 휴식이 필요한 순간에도 스스로를 게으르다며 자책하는 일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삶의 순간순간을 음미하면서 인생을 풍족하게 만들길 바랍니다. 이상 더난 삶이었습니다.